자, 이제 음성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서 음성 강의를 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민간 영역입니다.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로서 처음에 이제 정부 또는 국가를 했습니다. 국가라고 이제 국가를 했고, 두 번째 이제 민간 영역입니다. 민간 영역인데 민간 영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다룰 것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하고 이제 정부하고 시장이 이제 가장 이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 정책의 주체로서 정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될 것이냐 서로 이제 그 논쟁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아마도 계속적으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관해서는 그 비디오를 그 볼 기회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인데, 시장은 이제 그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분배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이 시장과 관련된 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장이라는 얘기는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로서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을 주체하는 그 주체를 시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식인데, 이거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실패입니다. 정부 실패. 아까 우리가 시장의 실패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가 뭐냐니까 시장한테 맡기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장한테 맡기면 실패하니까 정부가 해야 된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실패한 것은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하는데, 이거 이제 이거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실패는 정부한테 맡기면 실패하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이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하고 이제 정부가 주체냐, 시장이 주체냐, 이제 이것은 사실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 영역입니다. 경제 정책.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영역인데,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이런 그 정부가 주체냐, 시장이 주체냐, 이거에 대한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실패는 이제 시장의 중요성을 하는 것인데, 이제 뭐야, 그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맡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죠,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바로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실패입니다. 또는 정부 실패라고도, 의자를 빼고 정부 실패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실패는 아까 이제 시장의 실패는 막 앞에서 막 공공재능에서 여러 가지 마냥 그 어려운 용어를 잡다하게 떠들었는데, 이 시장의 실패, 아니 정부의 실패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적인 그 정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공무원이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공무원이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장 좋은 직장인 공무원에 다니시는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또 부러운데,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공무원 하면은 약간 어떤 생각을 먹습니까? 약간 경직되고 좀 관료적이고 좀 딱딱하고 이렇게 뭐 비효율적이고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부의 실패란 것은 바로 정부가 이제 맡게 되면, 이 정부는 보면 이제 약간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맡게 되면 관료적이고 좀 융통성이 없고 약간 뭐 경쟁도 없고 이제 비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맡게 되면 실패한다. 그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부의 실패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물론 그것이 잘못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 그런 거와 연관시켜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비공식 영역인데, 이제 아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주로 이제 논의한 것이 정부하고 이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시장이고, 실제 보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냐 또는 시장이냐 그런 건데, 이 정부나 시장 이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비공식 영역은 뭐 친척이나 친척 같은 거, 친족, 친지, 이제 그런 것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효 같은 경우에 이제 집에서 노인분이 계신데, 노인분을 만약 우리 집에서 내가 집에서 모시면서 보살핀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친족이나 가족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공식 영역이고요. 또 이제 기타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이제 정부나 시장이나 친족도 이외에 여러 가지 주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종교 제도니까 이제 교회나 성당이나 또는 사찰, 이 절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뭐 급여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고, 이 사업장은 이제 직장이죠. 직장, 이렇게 직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그 다니는 직장에서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가 있고, 또 서로 이제 이렇게 상호부조 제도처럼 서로 이제 모여서 서로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개 같은 거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개를 만드는데, 그런 그 개도 어떤 생각하면 이렇게 개를 짜가지고 서로 이제 어려울 때 돈 모은다. 이것도 하나의 적이죠. 그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냐 시장이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냐 시장이냐 또는
국가냐 시장이냐, 그것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은 뭐 제가 책에도 넣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예전에 그 이제 그 북한산에 등산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도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큰 이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항아리에 이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분 이제 무슨 뭐야 이제 뭐죠, 이게 뭐 테니스인가요? 테니스 공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뭐 담배각도 있는데 이 돈이 있어가지고, 이걸 나중에 물어보니까 여기 돈을 좀 모았다가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그 종교 제도에서 이 복지 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지의 이제 사회적 분류입니다. 사회적 분류인데, 이제 티트머스가 이렇게 복지 사회적 분류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Social Division of Welfare입니다. Division of 이제 웰페어인데 그래서 이제 복지의 사회적 분류, 이제 이 디비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누는 거, 이제 디바이드의 이제 명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분류한다, 나눈다, 구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갖다가 복지 뭐 분류, 사회적 구분, 뭐 사회적 형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티트머스가 번역한 유명한 것이고, 이런 내용은 저 일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이 내용은 저 사회복지 개론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티트머스는 이렇게 복지 체계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사회복지 체계고, 두 번째가 재정복지고, 세 번째가 직업복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는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서 뭐 국가복지 또는 이제 법정복지, 즉 법에 정해진 복지에서 법정복지,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티트머스는 이거 외에 이렇게 재정복지하고 직업복지를 추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복지는, 이 재정이라는 것이 영어로 피스컬입니다. 피스컬, 예, FISCL, 피스컬에서 이것이 원래 의미가 회계라는 의미입니다. 회계. 예, 저희 이제 학과에도 이제 회계학과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학과 할 때 회계학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회계학과는 주로 이제 세금을 다루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회계학은 세금을 다루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재정복지 또는 그 회계복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저희 보통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는 재정복지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금을 통해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 정산 같은 경우에 봐가지고 이제 세금을 떴다가 나중에 그 이제 세금을 이렇게 봐서 혜택을 줘가지고 나중에 좀 이제 세금을 돌려준다든지, 예,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재정복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회계복지니까 이 회계, 이제 그 세금을 통한 복지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직업복지입니다. 직업복지는 이제 그 직업이니까 우리가 사업장,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부모님의 직장에서 이제 근로자들이나 그 가족을 위해서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그래서 재정복지는 세금을 통한 적이죠. 그 복지 혜택이고, 이 직업복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위해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티트머스가 이렇게 사회복지 체계, 재정복지, 직업복지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그래서 이 티트머스가 이렇게 세 가지 그 복지 체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주체가 이제 확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를 다룰 경우에는 국가가 하는 거, 그런 거에만 관심 많은데, 이 직업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장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까지 이제 사회복지가 직장까지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영역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노인복지, 아동복지 그런 걸 떠나가지고 세금까지도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직장에서 제공하는 복지도 사회복지 그 영역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복지 안에서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역복지와 관련해서 저희 이제 그 사회복지 학관에는 이렇게 산업복지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산업복지라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직업복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쓴 책인데, 이게 이제 옛날 책이고 개정판인데 쓴 책인데, 그래서 이 산업복지 부분은 이제 그 사업체에서 이렇게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복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그 미국의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직장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사를 고용해가지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굉장히 산업복지가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이제 학교 내에서 이 교수분들도 산업복지에 대한 인식이 좀 희박해가지고 약간 좀 찬밥 신세를 지고 있는 과목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좀 이제 그 직업복지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이제 직장,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가서 이제 기업에서 사회복지사로 고용이 돼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혹시 주위에 그런 길이 있으면은 그런 데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또 잠시 또 쉬고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